1487년 테노치티틀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어떤 문명도 이 규모로 시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흘 동안 포로들의 줄이 대신정 기단에서 도시의 제방 도로를 따라 주변 호수 마을들까지 이어졌습니다. 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흘 내내 아스텍인들 스스로 기록한 숫자는 84,000명이었습니다. 나흘 동안 84,000명. 역사가들은 이 수치를 놓고 논쟁합니다. 일부는 과장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실제 숫자가 더 높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부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봤을 겁니다. 추격, 포획, 돌재단, 칼, 계단을 굴러 떨어지는 몸. 그것은 2시간짜리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버전입니다. 진짜 버전은 몇 달씩, 때로는 1년씩 지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텍인들은 단순히 포로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빨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속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부 포로들은 제국 최고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금으로 치장하고 악기 연주를 배우고 동반자를 받고 자신의 것이 아닌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숭배받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그들 앞에 절하고 그들의 피부를 만지고 살아있는 신처럼 그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별을 추적해 온 사제들이 수개월 전부터 계산한 특정한 날에 그 정체성의 모든 조각이 제거되었습니다. 금 그들이 변해 있던 신, 모든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갈 곳밖에 없는 신전 아래 서 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왜 신을 만들어 놓고 그를 파괴할까요? 그리고 그 운명이 아닌 더 나쁜 무언가를 위해 선택된 포로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라면 대부분의 채널이 건드리지 않는 이야기들, 숨겨진 역사를 구독해주세요. 이미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몇 달 후 한 남자가 테노치티틀란 한가운데의 원형 돌 위에 서게 됩니다. 발목이 묶인 채로 그의 무기는 흑요석 대신 깃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제국에서 가장 훈장을 많이 받은 전사 넷이 진짜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군중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끝난 싸움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 달 후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시 외곽의 들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스텍인들이 포로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떻게 포로를 얻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제국들이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노예 습격도 없었고 교역로를 따라 매복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스텍 3중 동맹, 테노치티틀란, 텍스코코, 타코판, 은적 도시들의 사신을 보내곤 했습니다. 항복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투 일정을 잡기 위해서 날짜, 장소 양측에서 나올 전사의 수, 이것이 소치오여틀 꽃전쟁이었습니다. 꽃전쟁에 대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전쟁은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 치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파괴하기 위해 치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수집하기 위해 치러진 것이었습니다. 꽃전쟁의 전장에 걸어나간 틀락스칼라 전사는 맞은편의 남자가 그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붙잡고 제압하고 살아서 전장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살아서 포획하는 것이 아스텍 사회에서 지위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포획하는 것. 포로를 잡은 전사는 특정 의복을 입을 권리, 군사회의 참여권, 제국 최고 전사 기사단 자격을 얻었습니다. 전체 군사 위계는 단 하나의 척도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생포한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곳은 역사가들이 분류하는데 애를 먹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장에서 죽는 것이 실패인 군사 시스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물리적 실패. 죽은 적은 테노치티틀란으로 행진시켜 올 수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신전에 바칠 수 없었습니다. 먹여야 할 것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요석 날이 박힌 곤봉, 마크아우이틀은 이 전장에서 죽이기 위해 휘둘러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쓰러뜨리되 끝장내지 않을 만큼만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어깨를 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전장 밖으로 끌어내고 묶고 수도로 돌아가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 행진은 며칠, 때로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었습니다. 포로는 감시를 받았지만 굶기지 않았고 맞지도 않았습니다. 테노치티틀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가 온전한 상태일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도시에 들어섰을 때 처음 보는 것은 신전이었습니다. 제방 도로를 가로질러 호수에서 의식 중심지로 이어지는 모든 거리에서 보였습니다. 45m 높이, 오래된 피로 어두운 계단들. 그는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가 아직 모르는 것은 자신이 꼭대기로 가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어딘가로 가는지였습니다. 모든 포로가 동등하지 않았고 아스텍인들에게는 누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그들을 포획한 전사였습니다. 그의 계급, 경력, 기사단 내 지위, 이것들이 포로의 초기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포로 자신이었습니다. 체격, 자세, 눈에 보이는 체력, 전장에서 잘 싸웠는지 빨리 쓰러졌는지, 행진 중 두려움의 기색을 보였는지, 침착함을 유지했는지, 이 모든 것이 관찰되고 기록되고 평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의식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식에는 대규모 집단 수십 명, 수백 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포로들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도착 후 며칠, 때로는 몇 시간 내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템플로 마요르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패턴을 따랐습니다. 흑요석 칼, 열린 가슴, 아직 뛰고 있는 심장 적출,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몸, 다음 포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이 대규모로 일어난 버전이었습니다. 1487년 나흘간의 숫자를 만들어낸 버전.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버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포로들은 대규모 의식이 아닌 더 오래 걸리는 무언가를 위해 따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사제가 통제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되었습니다. 신체적 외모가 중요했습니다. 좌우 대칭, 피부 상태, 나이 사료들이 묘사하지만 결코 완전히 정의하지 못하는 특정한 종류의 침착함. 포로가 자신을 운반하는 방식에서 보이는 어떤 것이 그를 다른 역할에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신전 계단으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칼메캅 사제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고대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발된 포로는 씻겼습니다. 전쟁 물감이 지워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씻기고 다시 다듬어졌습니다. 몸이 사제들이 준비한 특별한 재료로 문질러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포로의 옷이 아닌, 넝마가 아닌 신의 의식용 복장을 입혔습니다. 아스텍 만신전의 각 주요 신은 특정한 시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스카틀리포카는 흑요석 거울과 독특한 얼굴 채색 패턴을 했습니다. 식페토텍은 벗겨진 가죽 의상과 연관되었습니다. 우이칠로포치틀리는 벌새 깃털과 특정 파란 음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선발된 포로는 배정받은 신처럼 정확히 보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아스텍인들이 익스이프틀라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이미지, 대표자가 아니라 배우가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는 대역이 아니라 아스텍 신학 체계에서 익스이프틀라는 그 신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옷이 입혀지는 순간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포로의 이름은 신의 이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은 신의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의상을 입은 포로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신성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축복을 구했습니다. 아이들이 그에게 데려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의 가장 잘 기록된 버전은 흡연 거울이라고도 불리는 테스카틀리포카의 익스이프틀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스텍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 하나. 이 포로는 거의 1년 동안 테스카틀리포카로 살았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는 플루트 연주를 배웠습니다. 특히 잘 연주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4명의 여성 동반자를 받았는데 그들 자신도 역할을 위해 선발된 여신 형상으로 제시된 이들이었고 마지막 몇 주 내내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귀족과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꽃, 향, 금, 장신구를 받아 공개적으로 착용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것은 포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특권적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제들은 그를 끊임없이 감시했습니다. 탈출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테노치티틀라는 제방도로로 연결된 섬도시였고 모든 제방도로가 통제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감시했습니다. 그의 태도, 그의 의지, 변화가 작동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전체 의식은 어떤 양의 힘으로도 보장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특정한 결과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왔을 때 포로는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끌려가지 않고 묶이지 않고 경비원들에게 계단 위로 강제로 밀리지 않고 그는 직접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연주했던 플루트를 올라가면서 각 계단마다 하나씩 부러뜨려야 했습니다. 꼭대기에 침착하게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자발적으로 누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들이 수십 년 동안 설명하려 애써온 부분입니다. 일부는 그것이 심리적 조건화였다고 주장합니다. 수개월의 숭배가 포로의 정체성을 재구성해서 그가 진정으로 자신이 신이라고 믿게 되었고 날이 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포로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저항이 기능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지적합니다. 무기도 동맹도 없이 섬에서 수천 명에게 둘러싸인 채 싸우는 것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결과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품위였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그리고 사료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해석은 아스텍인들이 현대 심리학이 나중에 공식화할 정체성에 관한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오래, 충분히 일관된 환경에서 충분한 사회적 강화와 함께 사람을 무언가로 대우하면 그들은 그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공연과 정체성 사이의 경계가 침식되기 때문입니다. 익스이프틀라는 자신이 신이라고 믿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여전히 포로라는 믿음을 멈추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의 금음악, 숭배, 육체적 편안함이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로는 항상 날짜를 알고 있었습니다. 축제 달력은 공개적이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의 모든 사람이 테스카틀리포카의 의식이 언제 열리는지 알았습니다. 신의 정체성 안에서 살고 있는 포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매일의 편안함에는 카운트다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들은 사제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던 무언가를 기록합니다. 마지막 몇 주 동안 일부 익스이프틀라는 조용해졌습니다. 플루트 연주를 멈추고 동반자들과 교류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제들은 이것을 표현하는 말을 가지고 아주 있었습니다. 사료들은 그것을 대략 신이 무거워진다라고 번역합니다. 그것이 일어났을 때 의식은 어쨌든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역사의 종류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제대로 전해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을 봐야 할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시작했을 뿐입니다. 모든 포로가 신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게는 외부에서 보면 기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주어졌습니다. 슬리포에 대한 축제, 즉 인간 박피 축제는 아스텍 의식 달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농업 갱신, 봄, 허물 벗기와 연관된 신식 페토텍을 기렸습니다. 특쇼말리의 중심 의식은 테팔라크슬리 원형 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조각되었으며 수백, 때로는 수천 명이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위치한 포로는 이 돌로 데려와 허리에 묶였습니다. 움직임은 허용하지만 탈출은 막을 만큼의 길이의 밧줄로, 그런 다음 그에게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마쿠아우이틀이었지만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기를 사지를 절단할 수 있게 만드는 흑요석,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제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깃털이, 무기는 멀리서 보면 올바르게 보였습니다. 올바른 모양, 올바른 무게, 올바른 외형이었습니다. 20줄 뒤에 있는 구경꾼은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쥔 남자는 알았습니다. 손에 쥐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품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상대들이 도착했습니다. 독수리 전사들, 제규어 전사들, 제국 최고의 전사들, 수십 명의 포로를 잡은 남자들, 전 경력이 전투 위에 세워진 남자들. 그들은 기능하는 마쿠아우이틀, 진짜 흑요석날, 진짜 방패, 완전한 군장을 갖추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었습니다. 포로는 그들을 한 번에 하나씩 상대했지만 하나가 물러나면 다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지친 자 대신 신선한 자, 깃털 달린 나무 대신 무장한 자, 묶인 자 대신 자유로운 자, 그리고 군중이 전부를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 극장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동맹 지배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경쟁 국가들, 언젠가 그들 자신의 전사들을 이 돌로 보낼 수도 있는 국가들의 대표들이 좋은 좌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스텍 3중 동맹의 포로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지켜보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일부 포로들은 빨리 쓰러졌습니다. 압도되어 몇 분 만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스템은 두 번째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가 잘 싸우면, 버티면, 피를 내면, 정예 전사 중 하나에게 부상을 입히면 군중은 공포가 아닌 승인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포로는 의식을 높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적들이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것은 차례로 그를 포획한 제국의 전사들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포로의 저항은 시스템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을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타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꽃전쟁에서 포획된 틀락스칼라 전쟁 대장. 사료들은 그를 신체적으로 인상적이라고, 키가 크고 넓고 일반적인 포로들과 구별되는 경험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타우이콜이 테노치 티틀란으로 끌려왔을 때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제 목테수마가 그에게 자유를 제안했습니다. 망명도 몸값도 아니었습니다. 제안은 이것이었습니다. 타우이는 틀락스칼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는 원한다면 아스텍 군대의 군사 지휘관으로 복무하고 다른 적들에 맞서 군대를 이끌고 계급과 지위를 갖고 수도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타우이는 둘 다 거절했습니다. 그는 테팔라크슬리를 선택했습니다. 사료들은 이 점에서 명확하지만 그의 추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해석들은 그가 탈출하거나 군사력을 통해 몸값을 낸 것이 아닌 풀려난 포로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전쟁 포로가 된 실패에 더한 적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특정한 사회적 죽음으로 보았고, 그것이
물리적 죽음보다 선호할 만한 것이었다고 제안합니다. 그의 추론이 무엇이든 타우이 콜은 자발적으로 테팔락슬리에 올라섰습니다. 묶이고 깃털 달린 무기를 받고 살아남은 기록들에 따르면 싸웠습니다. 잠시가 아니라 여러 독수리 전사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일부 사료는 그가 한 명을 죽였다고 하지만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 기억에서 어떤 포로보다 오래 돌 위를 버텼습니다. 군중은 지기로 선택한 싸움을 싸우는 남자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쓰러졌을 때 의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항상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어떤 성과를 내든 결말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싸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포로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된 후에 사료들이 가장 적은 모호함과 가장 많은 세부 사항으로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시체는 처음에 그를 포획한 전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권리였습니다. 포획자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특정한 의식적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고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료들은 그것을 묘사하고 그들이 묘사하는 것이 축제 이름의 기원입니다. 인간 박피, 깃털 달린 무기를 들고 포로가 싸우는 것을 지켜본 모든 방문 통치자는 번역 없이도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전사들이 저항한다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강한 남자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금으로 치장하고 자신이 떠날 수 없는 돌을 향해 스스로 걸어가는 재물들, 그것이 이 시스템이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군사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인프라였습니다. 곧 전쟁은 일정이 정해져 있었고 반복적이었으며 외교적으로 협상되었습니다. 포로의 공급은 무작위가 아니라 관리되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에서의 선발 과정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관료적이었습니다. 포로를 다른 의식 경로로 분류하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표준화되었습니다. 익스이프틀라 과정은 수개월의 투자, 훈련,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사제단은 생산 파이프라인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테팔라크슬리의 검투 전투는 외국 귀빈들 앞에서 연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소통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아스텍 권위를 정당화하는 종교적 장치를 먹여 살렸습니다. 모든 의식은 신들이 제국을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템플로 마요르에서 적출된 모든 심장은 아스텍인들이 그것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주적 질서가 계속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그것은 전사 계급을 활발하고 경쟁적이고 계급이 있게 유지했습니다. 정기적인 전투 없이는 지휘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돌아올 포로 없이는 진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사회 이동 구조는 살아있는 적의 지속적인 공급에 달려 있었습니다. 평화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는 정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아래에는 정치적 층이 있었습니다. 공개 행사에는 제국이 통제해야 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조공국, 교역 파트너, 반란을 고려하는 국경지역 사회. 그들은 지켜보고 계산하고 선을 지켰습니다. 아스텍인들이 무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탈라스칼라가 그들과 교착 상태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잡히는 대가가 너무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공개적으로 시연되어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복종이 더 싸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의식들은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숭배를 이용해 일어나는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포로들, 먹히고 치장되고 훈련받고 숭배받고 쓸모없는 무기로 무장되고 일정에 따라 죽임을 당한 남자들, 그들은 그들 없이는 기능할 수 없는 기계의 원자재였습니다. 1519년 스페인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포로로 돌아가는 제국을 발견했습니다. 코르테스는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통역사들이 설명하려 했습니다. 정복을 기록한 병사 중 하나인 베르날 디아스 델 카스티오는
테노치티틀란의 신전 지역을 진정한 충격을 시사하는 수준의 세부 사항으로 묘사했습니다. 벽은 오래된 피로 어두웠습니다. 냄새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골을 줄거가 배열로 보관하던 선반들, 템플로 마요르에 대한 최근의 고고학적 작업은 이 선반들이 스페인인들이 묘사한 규모로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천 개의 두개골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와 그의 부하들이 즉시 알아차린 것이 있습니다. 아스텍의 이웃들이 수세대 동안 알고 있었던 무언가, 시스템에 의존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획될 수 있지만 완전히 정복될 수 없는 적을 필요로 했습니다. 틀락스칼라, 우에조 친구, 촤룰라, 이 국가들은 삼중 동맹과 영구적인 관리된 갈등 상태에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흡수되지 않았고 결코 파괴되지 않았으며 제국에 완전히 편입되는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복된다면 꽃 전쟁이 멈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꽃 전쟁이 멈추면 포로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멈추면 의식이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전사들이 진급할 수 없었습니다. 신들이 먹힐 수 없었습니다. 조공국을 통제하에 두었던 정치적 극장이 공연될 수 없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그 적들이 적으로 남아있을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이 코르테스가 테노치티틀란으로 행진할 때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인 500명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세대 동안 기계 속으로 먹여진 수만 명의 틀락스칼라 병사들로 했습니다. 그들이 스페인에 합류한 것은 유럽 문화를 존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 아들들, 전쟁 대장들이 그 신전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고 그것을 멈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생존을 위해 달리는 남자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버전입니다. 추격, 탈출, 물까지의 마지막 질주, 진짜 시스템은 쫓지 않았습니다. 초대했습니다. 포로를 금으로 치장하고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음악, 음식, 동반자, 숭배를 주었습니다. 서방구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를 자유롭게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계단을 오르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스텍 제국의 포로들은 사냥받지 않았습니다. 처리되고 분류되고 역할이 배정되고 달력이 시간이 되었다고 말할 때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테팔락슬리 위에서 흑요석을 든 전사들에 맞서 깃털 달리 탄 곤봉을 휘두르는 남자. 그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능을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졌을 때 다음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계의 가장 큰 강점, 영구적인 적에 대한 필요, 그것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모두가 건너뛰는 역사의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는 커뮤니티의 일원이신 겁니다. 숨겨진 역사를 구독하고 알림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에서 잊혀지지 않는 순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모두 읽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더 심합니다.